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 연초 장세를 맞이했어요. 시장을 이끌어갈 유망 테마 중에서 폴더폰 관련 최우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5G 통신 장비주인 HFR이 1,500억대 수주로 거래량 급증에 따른 단기 과열 신호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299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이틀째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최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요, 6포인트 상승한 1020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자, 하지만은 등락 종목 수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그죠? 상승 종목이 오히려 하락 종목 수보다 적다. 지수는 상승했는데,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0.1%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은 370개, 하락 종목은 470개로 하락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 많다. 즉, 그 얘기는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하락 마감이 있죠. 일본이 1.5% 하락했고요. 대만도 0.7% 하락한 반면에 중국 증시만 0.1% 상승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침체된 그런 모습이지만 뭐 추세를 이탈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뭐 환율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선물 미결제라든지 별다른 큰 특징은 없다. 그죠? 환율 최근 상승에 따라서 자율 낙폭 하락이 있죠. 3.2원 하락했고, 거래대금도 10조 7.5. 자, 우리가 최근에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선 최소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거래대금이 형성을 돼야 된다죠. 지금 10조 원 초반대 너무 적다. 그러면 최근에 이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별다른 특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3,200억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가 2,500계약이나 오늘도 감소를 했어요. 지난 22일 날 외국인들이 큰 폭의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13,000계약의 미결제가 증가를 했는데, 어제 대부분인 11,000개가 감소했죠. 상방으로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선물 세력들이 이 이익을 실현하고 오늘까지도 2,500개 나머지도 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방향성이 결정이 날 텐데,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금통위가 열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 시장 전망은 금리가 지난 8월 달에 이어서 추가로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많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우리가 10시 전후로 발표가 나올 텐데,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금리 인상이 처음에 할 때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만요, 두 번, 세 번, 네 번째로 가면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한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부분, 또 최근 흐름이 좀 대형주들이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 쪽으로 내일 10시 전후에 좀 봐도 되지 않나. 물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 세력을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월요일 날, 22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세요. 내일 반했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내일 다시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가 증가를 하면은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 반대로요, 내일 선물이 아침서부터 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미결제가 증가한다면은 주가가 또 다시 큰 폭의 약세를 보일 텐데, 저는 하방보다는 좀 상방 쪽으로 최근 흐름상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날 때, 특히 인상으로 결정이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제 연말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과연 연말 연초장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뭐였나? 아마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반도체, 그죠?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K 콘텐츠, 그리고 5G 통신 장비, 폴드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죠. 이렇게 나눠서 이 중에 4, 5 종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꼭 구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그동안에 시장을 억눌렀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그죠? 이 공급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차량 반도체 완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기 부품주죠. 같은 맥락으로 받아서 저는 자동차 우리가 말씀드리는 기아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는 기아를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기아나 삼성전기 중에서 선호하는 종목 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지만은 이러한 대형주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 선택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기본 물량 뭐 크게 오르건 빠지건 신경 쓰지 말라. 전기차가 올해도 성장하지만 내년도 성장하고 후년에도 성장한다. 이 전기차 침투율이 그렇죠? 올해 한 8% 내외가 될 텐데 그것이 15%에서 20% 될 때까지는 전기차 성장세가 지속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물량 한 10에서 15% 물량만 끌고 가자. 오늘 2차 전지 관련 특히 소재 업체 우리가 6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어요. 그 종목군들 오늘 전반적인 강세 보이는데 오르고 빠지건 개의치 마시고 기본 물량 뭐 내년까지 끌고 간다. 자, 작년에 매수하시던 분들 지금 한 뭐 에코프로 BM 10배 수익 났다고죠?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 내년까지도 그래서 비중 조절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기본 물량만 끌고 갈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K 콘텐츠 그죠? 엔터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그죠? 그리고 드라마 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돼서 뭐 하이브라든지 넷마블 특히 하이브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첫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나와요. 그렇죠? 지난 35만원대 돌파할 때가 역사적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이 8, 90만 주 크게 터진 이후에 그리고 거래가 끊긴 모습이다. 그렇죠? 다 지금 가격대 수준이면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지 본전 매물은 없는데도 거래가 나오지 않는다.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긍정적이죠.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넷마블 게임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포트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강조를 많이 했던 5 통신 장비 이제는 과열시온 나눴어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폴드폰은 비중 확대 차원에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주 저는 뭐 연말 연초 내년에도 시장 주도할 그런 테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어서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지만은 소외를 받고 있지만은 저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폴더폰과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인 분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는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빨리 많이를 원하다 보면 움직이는 종목, 변동성이 큰 종목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삽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에서 5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혼자 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로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FR이 오늘 1,500억대, 1,585억 수주를 했어요. 한번 그 내용 보면은, 이 미국의 회사죠, 후지즈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와 1,585억의 규모의 5G 프론톨 공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1,585억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작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172배.
그죠? 작년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죠? 수주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엄청난 큰 재료죠. 그러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중에서 HFR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접점 대비하면 한 100% 정도 오늘 고점 대비했죠. 실적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죠. 자, HFR이 이러한 수주권도 있고 또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메타버스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은 수많은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5G 이동통신망이 필수적이다.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를 붙인 것이 아닌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던데 우리가 지난 17일 날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죠?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9일 날 5G 통신 장비주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 상관없이 모든 5G 통신 장비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자, 항상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근데 바로 반응이 크게 호응이 나왔다. 그죠? 그만큼 이 5G 통신 장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은 5G 통신 장비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제가 HFR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서진 시스템이 뒤따라오고 이노와이어스가 뒤따라온다. 그러면은 RFHRC가 뒤따라올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누누이 해드렸어요. 근데 자, 이것들이 과연 실적이 좋아지지만은 이렇게 많이 급등할 정도로 좋아질까?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리면서 고점 돌파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낙폭 가대에 따라서 실적 부진에 따라서 여태껏 소외를 받아왔는데 그것이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좀 소폭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너무 과열 조금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거래량이 좀 너무 많다. 특히 HFR 같은 경우 오늘 6.7% 상승이죠. HFR은 유무선 통신 장비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요. 아까 말한 대로 프론트롤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프론트롤은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링크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부분이 4G 때 프론트롤보다 5G 프론트 할 때 더 많이 채택이 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HF와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좀 크게 올랐지만은 조금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큰 호재로 터졌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18,000원 17,000원대에서 오늘 장중에 뭐 한 3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00%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뭐 우리가 3만원 넘어갈 때 한 20% 줄여달라. 만약에 서진이라든지 인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따라왔으면 좀 더 팔을 텐데 그죠? 확장 상승 종목이 계속 늘어난다. 그럼 또 일부만 팔려서 20% 팔고 뭐 오늘 정도 수준에서 30% 팔고 그렇죠? 나머지 50%인데 이것도 내일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좀 정리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요 서진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만드는 이 장비에 들어가는 기구물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알루미늄 함체라 그러죠. 자 이것이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5G 통신 장비 그리고 뭐 스마트폰 또 요번에 반도체 쪽에서도 하면서 반도체 공장 생산을 증설한다 그러죠. 올 상반기 화성 사업 중에 반도체 장비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죠. 3, 4분기 중에 1000평 규모의 건물의 추가 증축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구미 사업 등의 확장 증축을 검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그리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 3분기도 250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33%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상회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서진 시스템,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그러니까는 HFR 다음으로 치고가 좀 올라온 폭이 있지만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은 관심 필요하지 않나. 이노 와이어리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바닥권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RFHS라 했어요. 자, RFHS는 무선 통신 장비인 지라갈륨 트랜지스터하고 전력 증폭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제조를 하는데요. 국내 유일의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회사죠. 자, 이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향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진다고 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 매출이 938억으로서요. 올해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또 3분기에는 좀 적자가 영업 손실이 났지만은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5G 통신 장비 단기 과열 신호는 저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HFR의 주가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10월 13일이죠. 17,600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오늘 35,400원 거의 100% 올라갔고 또 거래량도 오늘 150만 주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졌다.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개인들 매도가 1,300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 과열 신호가 나서 최소 50% 이상은 아니면 그 이상 좀 더 팔아도 되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하고 좀 조정이 나오면은 좀 재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실적 부분도 한 번씩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HFR 그죠?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 103년, 내년에 상당히 좋아져 470억대 그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죠?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9억인데 632억, 내년에 1000억대 그죠?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지만은 조정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뭐 많이 올라간 HFR은 좀 많이 줄어들지만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30% 많으면 50% 정도 줄였다가 좀 재매수하는 종목. RFS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실적도 내년에 상당히 좋아지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뭐 굳이 매도보다는 오히려 조정 받으면은 조금 비중을 좀 높여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5G 통신 장비는 저는 HFR을 비롯해서 좀 많이 올라간 것도 비중을 좀 더 많이 줄이고 일단 비중 축소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는데 축소 이후에 바닥에서 새로 출발하는 RFS인데 우리가 어제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경계하자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또 실적 좋아지는 서진이라든지 RFHIC 이번 조정 이후에 한번 재매수 관점도 노려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죠. 아까 우리가 뭐 반도체인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인지 뭐 삼성전기인지 마찬가지로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급난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삼성 공장을 비롯한 주요 생산 기지가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주요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도 나아지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서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 폴더폰 관련 쪽에서 지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달에 두 기종이 출시가 됐는데 3분기가 8월 달인데 3분기에만 300만 대가 출하되고 4분기에도 한 400만 대 내 출하량이 예상된다 그러죠. 삼성전자가 처음 이거 출시할 때 한 700만 대 정도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뭐 그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2천만 대 정도 SK증권의 전망치가 그리고 2023년 내후년은 3,500만 대 급성장. 작년에 한 200만 대 뗄 거예요. 200 몇십만 대인데 그게 700만 대. 내년에 2천만 대. 내후년에는 3,500 급성장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던 부품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그죠? 지금 스마트폰 한 대에 카메라가 뭐 3개, 4개, 뭐 많게는 5, 6가지 들어가죠. 거기에 따른 카메라 모듈 출력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용 그죠? 카메라 모듈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어제 우리가 이제 MC넥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자, MC넥스도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저는 이 중에서 스마트폰 최우선 종목을 자, 파인테크닉스 뭐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고 그죠? 우리가 또 재미도 봤던 종목군인데 그죠? 신지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핫했어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근데 한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히려 BH는 뭐 뒷부분에서 차트 다시 한번 월봉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2만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5,000원과 25,000원의 박스권에서 지금 몇 년째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돌파가 되면은, 크게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 자, BH 오늘 1.9% 하락을 했는데,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죠. 특히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쪽 시장,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철수를 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내 점유율이 55에서 70%로 상승을 하고 또 이 애플 쪽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기차 오늘 애플 쪽에서 보면은 지금 요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이 판매량이 크게 증가가 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BH 특히 애플이 그동안에는 액정 같은 경우를 그죠? LCD 쪽을 썼는데 이제는 OLED 사용하죠. 당연히 BH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폴더폰은 화면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것뿐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도 내년서부터 생산을 갖추면서 아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전기차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BH는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가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BH 최우선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나. 물론 파인테크닉스나 KH 바텍 진정한 폴더폰의 부품 수혜 종목인데 뭐 갖고 계시는 분지만 저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신성한 BH가 낫지 않나. 그리고 이 MC넥스 카메라 모듈 쪽 아까 말씀드린 MC넥스 자 국내 차량용 카메라 쪽 모듈 1위 업체예요. 그 세계 5위인가 그럴 거예요. 상당히 차량용 카메라 쪽에 강세를 보이는 회사다. 그래서 실적도 내년에부터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이건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관심 있으면 돼요. 메타버스 쪽에 그러니까 3D 입체적인 그런 카메라 모듈 쪽에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검사 장비 업체였죠. 근데 이 메타버스 입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상 현실이건 뭐 확장 현실이건 증강 현실이건 뭐 다 그것이 이 입체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근데 그 중에 저는 BH를 최우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BH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이게 오늘 실적 부분 보면은 작년에 340억, 올해 600억, 그리고 내년에는 985억. 뭐 전망치니까요. 뭐 이게 뭐 확정은 아니니까는 좀 기대가 되는데 2018년도에 910억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주가가 최고점이 3만 원입니다. 이때가. 한번 월봉상 볼까요? 자, 2018년도 그 기대감으로 3만 원 찍었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준 나오면은 그리고 내후년에는 실적이 그 실적 2018년 실적보다 더 많은 1100억대까지 올라가면은 그죠? 자,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죠? 지금 뭐 2만 원이니까 뭐 3만 원만 간다 해도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2만 원을 기준으로 맥시 2만 5천 원, 1만 5천 원 박스권에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행보 구간을 걷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때가 많이 안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움직임 나오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뭐 파인테크니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난 6월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 5월, 6월 달에 재미를 봤던 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에서 폴더폰이 출시가 된다 해서 그 전에 움직인다 해서 요때 우리 한번 재미를 봤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뭐 안정적이고 실제 이거 지금 폴더폰 뭐 작년서부터 보면은 제일 시장에서 이슈화된 게 이 종목이죠. 그렇죠?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 보면은 2019년도에 이 1,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때가 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또 계속적으로 성장하니까는 하겠지만은 새롭게 출발하는 관점인 이 BH가 좀 더 낫지 않나. 자, KG바텍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좀 신성감에서는 BH, KG바텍, 그죠?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미리 조정을 또 어느 정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관심 필요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죠? 이런 종목인데, 뭐, 그러니까는 스마트 부품 중에서는 요 정도로 보시면서 좀 BH에 조금,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G바텍 갖고 계신 분들 굳이 팔아서 옮길 필요는 없지만은 좀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좀 BH에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자, 폴더폰 관련 종목군들, 특히 아까 말씀대로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스마트폰 부품들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폴더폰 관련 종목군들 그중에 BH를 최우선 종목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종목에 좀 편입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현대투자의 그렇죠? 유례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혼자 매매해서 잘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전화로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